우주세기 82년 애너하임 사이드3 조사단 정기보고. 우리 애너하임 사이드3 조사단은 최근 본사가 흡수한 지원계 방산 기업들의 자료를 파악하던 중 한때 다크 콜로니로 알려져 있었던 사이드3의 엑스트라번치에서 지온의 초기형 모빌 슈츠 개발에 대한 자료들을 입수했습니다. 최근 입수된 자료에서 우리는 지온의 육전용 모빌 슈츠인 구프의 두 가지 테스트 타입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중 YMS-07D0 프로토타입 구프 전술 실증기가 본사의 구형 기체인 건탱크 초기형과의 모의전을 벌이는 자료가 입수되어 이를 보고 드립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구프 타입 같은 파란색 모빌 슈트가 히트로드를 사용해 건탱크를 파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체에 쓰여진 형식 번호 31 등에서 이 기체의 테스트 파일럿이 초기 자쿠의 개발 단계부터 지온의 테스트 파일럿을 맡은 람바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람바랄은 1년 전쟁 당시 초기 생산형 구프를 수령해 지구 연방의 목마와 건담을 상대로 기체 성능 이상의 싸움을 벌인 바 있고, 이 사실은 연방에서 확보한 전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단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람바랄은 구프 타입 모빌 슈츠의 개발 단계부터 이 기체의 테스트 파일럿이었고, 목마를 추격하던 당시 이미 구프의 조종에 익숙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람바랄이 구프 타입 기체로 건담과 호각의 싸움을 벌인 것은 기체의 성능보다는 파일럿의 역량이었다고 파악하는 것이 옳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이므로 구프 타입 기체의 성능에 대한 추가 조사는 더욱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람바랄은 79년작 기동전사 건담에 등장한 지온군 소속 군인으로 구프를 타고 등장해 주인공 아무로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또 수많은 명대사를 남긴 건담 올드 팬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은 캐릭터입니다. 원작 애니메이션 초반부에 등장하고 중반부에 전사해버린 캐릭터이지만 주인공 아무로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진짜 군인다운 적이자 화이트 베이스를 괴멸 직전까지 몰아붙인 전략가이며, 동시에 방황하고 있던 아무로의 그릇을 알아봐준 어른이라는 점에서 작품의 서사와 아무로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준 인물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지온 내부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신형 기체인 돔을 보급받지 못해서 구프를 가지고 전쟁에 나서고, 구프가 파괴된 이후에는 부하들과 함께 맨몸으로 백병전을 걸어서 화이트 베이스를 점거하는 데 거의 성공하는 등 지온 본국에서의 취급이 안 좋음에도 실력으로 그걸 커버하는 뛰어난 군인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 람바랄은 건담 D 오리진이 나오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본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원작에 나왔던 그의 명대사들과 중요 사건들이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본편 부분에서 그의 카리스마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과거편에서는 그의 행적에 대해 꽤 자세하게 다루어지면서 람바랄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설득력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이죠. 게다가 디오리진의 외전 설정인 MSD에서는 프로토타입 구프의 테스트 과정에서 람바랄이 참여했었다는 설정이 추가되면서 구프를 타고 나온 본편에서의 람바랄의 활약에도 더욱 설득력이 생겼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번 영상의 오프닝에서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MSD의 설정을 바탕으로 제가 구성해본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디오리진에서 추가된 설정을 포함해서 람바랄이라는 캐릭터에 대해 이야기해본 다음 2015년에 발매된 건프라 하이그레이드 D 오리진 프로토타입 구프 전술 실증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온줌 다이쿤의 오랜 동지인 진바랄의 아들인 람바랄은 사이드3가 자치공화국 설립을 선언하기 이전 지구연방에 대항해 지온줌 다이쿤을 보호하는, 좋게 말하면 독립군이고 나쁘게 말하면 게릴라인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주세기 58년 사이드3가 문조 자치공화국의 설립을 선포하면서 지구연방은 문조를 견제할 목적으로 문조 방위군을 지구연방군에 편입시켜버리죠. 이때 람바랄의 부하들이 지구연방 소속이 되는 건 싫다면서 대부분 전역을 해버렸죠. 그래서 디오리진 OVA에서는 원작 TV판에서는 군인으로만 나왔던 클램프가 바텐더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후 다이쿤계 정치인 중 1인자였던 로젤루시아가 공직을 내려놓으면서 느닷없이 다이쿤파의 수장이 된 진바랄과 문조의 1인자가 되려는 데긴소도자비의 패권 다툼이 시작되었고,
우주세기 68년 지온줌 다이쿤이 사망하면서 자비 가문과 랄 가문은 내전 직전의 상태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부터가 건담 디오리진 OVA 1편의 내용인데요. 디오리진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디오리진 건탱크 편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드링크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시점에 권력의 눈이 먼 자비 가문이 지온줌 다이쿤을 독살했다고 확신한 진바랄은 남겨진 다이쿤 가문의 사람들을 자비 가문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들 람바랄에게 다이쿤의 첩인 아스트라이아와 아들 캐스발 그리고 딸인 아르테이시아 3인의 경호를 맡기죠. 람바랄은 다이쿤의 가족들을 빼돌리는데 성공했지만 키시리아 자비가 오빠인 사스로 자비를 암살한 뒤 그것을 랄 가문이 한 짓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바람에 랄 가문은 권력을 갖기 위해 자비가의 아들을 죽인 뒤 다이쿤의 가족을 빼돌린 대역 죄인으로 몰리고 맙니다. 가문의 위기에 더해 다이쿤의 아이들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람바랄은 정보원이자 그의 연인인 하몬의 협력으로 자신의 아버지 진바랄과 다이쿤의 아이들을 문조 밖으로 탈출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그 책임을 지고 불명예 전역을 당하게 됩니다. 람바랄이 전역을 당하고 3년 뒤인 우주세기 71년 문조에서의 모든 입지를 빼앗겼으며 항상 감시를 당하는 처지가 된 람바랄은 하몬의 바인 클럽 에덴에서 자포자기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질자비가 그의 앞에 나타나 어떤 제안을 하게 되죠. 도질의 제안은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는 문조의 전략병기 모빌 슈체 개발 과정에 테스트 파일럿으로 참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질자비는 예전부터 람바랄을 마음에 들어하고 있었고 랄 가문만 아니었다면 부하로 두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했었죠. 내심 군인의 삶을 원해왔던 람바랄은 자신의 가문의 적인 자비가의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고민했으나 군인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고평가해준 도질에게 내심 고마운 마음이 들었던 데다가 도질은 기렌이나 키시리아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하몬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부하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람바랄은 검은 사면성과 함께 지온계 최초의 모빌 슈체라고 할 수 있는 모빌워커의 개발 단계부터 테스트 파일럿을 맡게 되었죠. 그리고 약 7년의 시간이 흐른 우주세기 78년 MS-04 부구와 MS-05 자쿠-1까지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지온계 모빌 슈체 개발을 맡았던 미노프스키 박사가 지구연방으로 망명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도질자비의 모빌 슈체 팀이라고 할 수 있는 람바랄과 검은 사면성 그리고 군에 복귀한 샤아 아즈나블이 미노프스키 박사의 망명을 저지하러 출격하는데 여기에서 박사를 지키러 나온 지구연방의 건캐논 12대를 12킬 0데스로 학살해버리면서 람바랄은 신형 모빌 슈체 전투력뿐 아니라 자신의 실력도 입증하게 되죠. 후에 스미스 전투라고 불리게 되는 이 전투에 대한 내용은 디오리진 샤아 전용 자쿠 1 편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별도의 설명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시점에 테스트가 이루어졌는지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정황상 이 정도 시점에 프로토타입 구프의 테스트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디오리진 MSD 설정상 프로토타입 구프가 자쿠 기반 기체이기 때문에 구프의 테스트는 자쿠 개발 이후여야 하고 원작 설정과는 다르게 디오리진에서는 람바랄이 브리티시 작전에서 전역해버렸기 때문에 람바랄이 프로토타입 구프를 테스트할 타이밍은 스미스 해전과 브리티시 작전 사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후 문제의 브리티시 작전에서 콜로니의 독가스를 살포해 시민을 몰살한 다음 지구에 콜로니를 떨어뜨린다는 작전의 내막을 알게 된 람바랄은 이런 학살은 지온줌 다이쿤이 명한 전쟁이 아니라며 도질자비를 비판하고 군을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전역한 람바랄은 다시 클럽 에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람바랄이 전역할 걸 모르고 재입대를 신청해버린 그의 부하들과 엇갈리게 되면서 그는 부하들에게 군에 입대하는 것은 좋지만 자비가 따위를 위해 죽지 말라고 소리치죠.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원작 TV판의 설정과는 달라진 부분입니다. 원작 설정에서 람바랄은 브리티시 작전과 루우메전의 참전에 큰 공적을 세우면서 푸른 거성이라는 별명을 얻었었죠. 그러나 전시 작전이라기보다는 인류 대량 학살에 가까운 콜로니 떨구기는 이 작전과 관련된 모든 지온계 캐릭터에 용서받을 수 없는 원죄가 되기 때문에 지온군이지만 인간적으로 좋은 인물이라는 람바랄의 이미지와 자비가가 아니라 다이쿤의 지오니즘에 충성하는 인물이라는 그의 설정에 따라서 지온군의 원죄를 람바랄에게서만큼은 벗겨주기 위해 이런 설정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이 결정으로 인해 디오리진에서 람바랄은 1년 전쟁 초반 전쟁에 전혀 참여하지 않게 되죠. 전쟁이 발발하고 어느덧 몇 개월이 흘러 사이드 7에서 출발한 화이트 베이스가 지구로 강화했고 샤아의 계략으로 가르마자비가 사망한 이후 람바랄의 행보는 TV판과 거의 흡사하게 흘러갑니다. 가르마의 죽음에 샤아의 실책이 있었다고 생각한 도질자비가 샤아를 전역시켜버리고 그 대신 람바랄을 불러 화이트 베이스 추격 임무를 주면서 그가 전장에 복귀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전히 자비가의 방식에 동의할 수 없었던 그가 이 시점에 전장에 복귀한 이유는 의외로 아주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먼저 지온 공국이 설립되기 한참 전부터 람바라를 따랐던 부하들이 람바랄이 전역한 이후에도 전장에 남아 있었고 자신들을 지휘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죠. 그리고 람바랄의 연인 크라울의 하몬도 람바랄과의 의리를 지키며 그의 곁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도젤자비는 람바랄이 전장에 복귀해 화이트 베이스를 잡아 가르마에 복수를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2계급 특진을 약속했기 때문에 자신보다는 주변인들의 생활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도질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지구로 내려오게 된 람바랄 부대는 잡으로로 이동 중이던 화이트 베이스를 발견하고 곧바로 공격에 나섭니다. 장갑도 파워도 자쿠보다 강하고 근접 전투에 특화된 람바랄의 구프와 처음 대적하게 된 아무로는 순식간에 위기 상황에 놓이지만 화이트 베이스의 총 전투력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람바랄은 일단 여기에서는 한번 물러납니다. 지구에 강화할 때 가지고 온 잔지바를 마쿠베에게 인도한 람바랄은 대신 호버랜드쉽 갤롭으로 화이트 베이스를 다시 뒤쫓아 이번에는 건담의 다리를 날려버립니다. 화이트 베이스의 건캐논이 자쿠 한 대를 격파했지만 람바랄의 부하 코진이 건담의 카메라 부분을 부수고 사로잡죠. 그러나 여기에서 건캐논을 타고 나타난 카이가 자쿠를 공격해 코진을 사로잡으면서 람바랄은 부하와 자쿠 두 대를 잃고 말았습니다. 화이트 베이스의 입장에서 보면 나쁘지 않은 성과였으나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아무로와 건담이 람바랄의 구프에게 손도 못 쓰고 당했다는 사실은 함장인 브라이트가 불안함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원작 TV판에서 람바랄의 두 번째 공격에서는 세이라가 건담을 타고 아무로가 건캐논을 타고 나왔었지만 디오리진에서는 세이라의 이 변칙적인 행동이 삭제되었습니다. 아무튼 불안함을 느낀 브라이트가 건담의 파일럿을 교체하려 한다는 걸 엿들은 아무로가 건담을 가지고 타령을 해서는 사막에 건담을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물과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간 마을의 술집에서 아무로는 람바랄의 부대와 맞닥뜨리고 말죠. 변변찮은 빵 쪼가리와 물 한 잔을 먹고 있던 아무로를 보고 하모는 식사를 사주겠다고 제안하지만 아무로는 자신은 거지가 아니라며 거절합니다. 그것을 들은 람바랄은 어린 나이에 자신의 의견을 똑바로 말하는 아무로가 마음에 들었다며 자신도 한턱 낼 테니 먹고 가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때 아무로를 찾아온 프라우가 람바랄의 부하들에게 붙잡혀 들어오고 프라우가 입고 있던 제복 때문에 프라우와 아무로의 소속이 지구연방이라는 것을 들키고 맙니다. 아무로는 망토 안에서 총을 꺼내 싸우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를 눈치챈 람바랄에게 곧장 들켜버리죠. 그러나 람바랄은 아무로의 배짱을 보고 더더욱 마음에 들었다 칭찬하고 전장에서는 봐주지 않는다고 말하며 아무로와 프라우를 풀어줍니다. 식당에서 나간 아무로는 자신을 다시 찾아오지 말라며 프라우를 화이트 베이스로 돌려보냈는데 화이트 베이스로 돌아가는 프라우를 람바랄의 부하가 미행하면서 화이트 베이스가 숨어있는 장소를 들켜버립니다. 그리고 람바랄은 지체 없이 총공격을 가해 함선에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건탱크 한 대를 완파하고 건캐논 두 대를 반파시키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고 화이트 베이스는 괴멸 직전의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러나 람바랄의 미행을 눈치챈 아무로가 건담을 몰고 와 반격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공중에서 낙하하며 기습을 가한 아무로는 방패를 미끼로 사용해 람바랄의 시야를 속인 뒤 구프의 흉부를 베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쿠보다 두꺼운 구프의 장갑 때문에 콕핏 내부까지 손상시키지는 못했죠. 이에 맞서 람바랄은 피격과 동시에 건담의 콕핏 부분에 반격을 가했지만 아무로가 순간적인 판단으로 해치를 날려버리면서 치명타를 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합에서 아무로는 람바랄의 공격을 피한 다음 구프의 양팔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람바랄과 아무로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게 되죠. 팔 부분이 잘려버린 구프가 전투 불능 상태가 되자 람바랄은 아무로에게 이것은 너의 승리가 아니라 모빌 슈체의 성능 때문이라는 말을 남기고 다시 한번 철수하게 됩니다. 퇴각한 람바랄은 지구 공격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마쿠베에게 신규 모빌 슈츠인 돔의 보급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마쿠베는 돔은 단 한 대도 보내줄 수 없다 통보하고 람바랄은 맨손으로라도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말하죠. 여기에서 마쿠베가 람바랄에게 돔을 보급해주지 않은 것은 이 두 인물이 쉽게 말해 라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람바랄은 도즐자비의 사람이었고 마쿠베는 키시리아자비의 라인을 타고 있는 인물이었던 데다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샤아와 싸움이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검은 사면성과는 달리 람바랄은 키시리아 쪽으로 넘어올 만한 인물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마쿠베가 람바랄을 도울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구프를 잃고 보급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람바랄은 부하들과 함께 화이트 베이스에 백병전을 걸기로 결정합니다. 람바랄과 그의 부하들은 원래 문조의 게릴라 조직 출신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작전을 더 마음에 들어 했죠.
그리고 람바랄의 부대는 능숙하게 화이트 베이스를 공격해 아주 수월하게 함을 접수합니다. 애초에 람바랄의 부대는 실전으로 다져진 게릴라전에 능숙한 군인들이고 화이트 베이스는 대부분 기초적인 군사훈련조차 받지 않은 미성년자들이었기 때문에 백병전으로 붙어서는 싸움이 될 리가 없죠. 자, 그런데 람바랄은 메인 브릿지로 이동하던 도중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과 만나고 맙니다. 세이라마스라는 신분으로 화이트베이스의 통신을 담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린 시절 람바랄이 인생을 걸고 지켜낸 아이이자 람바랄의 가문이 충성을 다해야 하는 지온줌 다이쿤의 딸인 아르테이시아였죠. 차마 아르테이시아를 공격할 수는 없어 머뭇거리다 람바랄은 류가 쏜 총에 맞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작전의 실패를 알리고 퇴각 명령을 내린 뒤 무전을 통해 화이트베이스에 아르테이시아가 있었다는 전원을 하몬에게 남긴 뒤 최후를 맞이합니다. ランバラル戦いの中で戦いを忘れたアルテシア様がどうなさったのです？わしの戦っていた相手が皆年派の以下の少年たちとは皮肉なものだ。君たちは立派に戦ってきた。だが兵士の定めがどういうものかよく見ておくのだな。자, 전쟁 중에 전쟁을 잊었다라는 람바랄의 명대사는 디오리진에서 람바랄의 설정이 더 세밀해지면서 조금 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대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미 터져버린 전쟁 안에서 가문의 입장과 자신의 정의를 관철하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끼는 사람들을 살피기 위해 나라에 공을 세우고 싶었던 람바랄이 지온과 연방의 전쟁에도 랄 가문과 자비 가문의 전쟁에도 그리고 다이쿤의 사상과는 달라져버린 자비가식 지오니즘과의 괴리 사이에서도 결과적으로 눈 딱 감고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없어서 군인으로서 전쟁 자체에 집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마지막 한 발을 쏘지 못해 패배하게 된 모순적이고 비극적인 그의 삶의 궤적을 아주 압축적으로 표현한 대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건담 디오리진 OVA가 1년 전쟁 부분까지 나오지 못하면서 구프의 디오리진 건프라는 발매되지 못했죠. 하지만 일반판으로 발매된 프로토타입 구프의 테스트 파일럿이 람바랄이었다는 설정이 생기면서 저 같은 람바랄 팬에게는 아쉬운 대로 이거라도 사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 제품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프로토타입 구프는 원래 MSV에서 나왔던 기체로 기본 컬러가 노란색에 자쿠투처럼 다리 부분에 동력선이 노출되어 있고 구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팔 부분에 고정 무장이 없이 자쿠와 같은 모양의 상박을 달고 있는 기체였습니다. 그리고 디오리진에서는 이 기체를 모체로 리파인된 버전의 프로토타입 구프의 설정이 생겼죠. 그래서 이 기체는 클럽지 한정판 제품인 프로토타입 구프 기동실증기 버전으로 제품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토타입 구프의 팔 부분을 모빌워커와 같은 교체식 무장으로 변경해 신규 무장을 시험한 기체가 바로 지금 다루고 있는 프로토타입 구프 전술 실증기죠. 이 기체는 원작 설정에서는 없었던 디오리진 신규 기체인데요. 원작과는 달리 디오리진에서는 지구 연방이 진작부터 건탱크와 건캐논을 가지고 있었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지온이 전쟁 초기부터 근접 전투용 모빌 슈츠를 개발했다는 설정에 더 설득력이 생겼고 그만큼 설정할 수 있는 구프의 개발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원작보다 더 자세한 테스트 타입이 등장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박스 아트를 보면 잘은 안 보이지만 이 구석에 건탱크의 잔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프닝에서 보여드렸던 애너하임의 조사단이 발견한 프로토타입 구프와 건탱크의 모의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출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프와 비슷한데 밝은 파란색은 아예 하늘색으로 나왔고 어두운 쪽은 확실하게 어두워져서 일반적인 구프의 색조합보다 구분이 뚜렷해졌습니다. 자쿠 기반의 기체라는 설정을 반영한 것인지 일부 프레임 부품은 자쿠 런너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오리진 킷다운 대량의 테트론 실이 들어있는데 람바랄의 퍼스널 마크가 부속되어 있는 게 특징적이네요. 머리 부분은 MSV 버전 프로토타입 구프처럼 뒷부분까지 모노아이 슬릿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동 범위에 한계가 있어서 모노아이를 뒤쪽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자 아마도 호불호가 크게 갈릴 만한 부분은 바로 이 팔 부분입니다.
먼저 초기형 히트로드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팔에는 매니플레이터가 없이 히트로드 사출 장치만 달려 있습니다. 이 히트로드는 수납했을 때의 모양과 꺼냈을 때 모양의 두 가지 부품이 들어있고요. 꺼냈을 때 부품은 약간 연질로 사출되어 있어서 힘을 주면 모양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3연장 머신건이 달려있는데 이 무기도 초기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구프와 달리 손처럼 기능하지는 못하고 총으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양팔 상박의 무기는 모듈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매니플레이터가 달린 부품으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다른 무기를 쥐어줄 수 있는 대신 히트로드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몸통의 프론트 스커트 부분은 리바이브 버전 구프처럼 동력선의 방해를 해결해 보려는 구조로 나와 있는데요. 근데 리바이브 버전만큼 가동 범위가 확보되진 않아서 다리를 시원하게 들어올릴 수 없는 약간 아쉬운 수준의 가동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추가 무장으로는 실드와 히트호크가 들어있습니다. 히트호크는 디오리진 자쿠 계열과 마찬가지로 손에 쥐는 용도와 수납하는 용도 두 가지가 들어있고, 실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프의 실드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다만 프로토타입 구프는 손이 없기 때문에 실드를 잡을 수는 없고 팔꿈치에 끼워줄 수만 있게 되어 있네요. 이 실드를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실드 뒤쪽에 이 부분입니다. 누가 봐도 히트 사벨을 끼워주는 부분인데 이 제품에는 히트 사벨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클럽 제한정으로 나왔던 프로토타입 구프 제품들에도 히트 사벨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히트 사벨이 포함된 일반적인 디오리진 구프를 제품화할 때 이 제품의 부품을 우려먹으려고 했는데 OVA가 망하는 바람에 발매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제품도 나름대로 스타일이 좋기는 한데 프로토타입 말고 그냥 디오리진 구프가 나왔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건프라는 그냥 세워놨을 때는 나쁘지 않은데 가동률이 좀 아쉬운 제품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프론트 스커트의 애매한 가동 범위 때문에 다리를 시원하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의 가동성도 시원치가 않아서 팔을 들어 올리는 각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쿠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 구프의 경우는 왼손에 머신건을 발사하는 포즈를 잡기가 좀 애매한 게 아쉽습니다. 결론적으로 디오리진 제품스러운 디테일과 특유의 스타일은 꽤 괜찮은 편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프랑은 아무래도 좀 다른데다가 이 제품보다 1년 후에 나온 리바이브 버전 구프에 비해 가동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추천드릴 만한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처럼 디오리진에서 나온 람바랄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그의 탑승기를 구매하고 싶은 경우라면 말리진 않겠지만 하이그레이드 구프 중에 하나만 구입하실 생각이라면 저는 이것보다는 단연 리바이브 버전 구프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 디오리진에서 설정이 많이 추가되었고 바뀐 설정도 꽤 많았던 람바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서 설정상 그가 테스트를 맡았던 프로토타입 구프 전술 실증기 제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내용이 많다 보니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